안녕하세요. 송변TV의 송용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맨스 스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전청조 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청조 씨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인데요. 저는 로맨스 스캠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성 간에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동성 간에 그런 자신의 그런 성별을 속이고 접근한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성에게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성 정체성이 자신이 가진 성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성별을 속여가면서 이성에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남현희 씨보다 전청조 씨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진짜로 남현희 씨를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남현희 씨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로맨스 스캠 사건의 특징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접근을 하는 경로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스타 DM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의 사진을 봤는데 네가 정말 딱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인스타 DM 말고도 랜덤 채팅이라든지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으로서 만난다든지, 물론 요새는 어플도 많이 만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연락을 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가 좋아서 죽겠다거나 우리 평생 같이 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지속된 시간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시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그 로맨스 스캠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너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카드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모두 다 이제 피해자 것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해자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해자의 책을 잡아가지고 너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사랑에 식었어 이제 그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끝내자는 그런 통보를 가해자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잠수를 하거나 잠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법적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소를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이제 편취해서 달아났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거나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 고소인,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대부분 이제 차명 계좌라든지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타인 명의 핸드폰 등을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 명의인을 소환해서 불렀더니 다른 사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주인을 찾았더니 전혀 엉뚱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잠적을 하거나 어디 도망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를 실제로 잡아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런 또 로맨스 스캠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에 그 가해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작정을 하고 이제 피해자를 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본인 통장에는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재산을 빼돌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의 이제 피해 금액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도 있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느낀 로맨스 스캠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누가 됐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든 누군가를 믿는 거에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접근해온 경로가 좀 불분명하거나 좀 신원이 좀 불확실한 경우, 그리고 또 상대방이 쉽게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에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씩은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한 연애를 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